여러분, 지금 이 순간 편하게 앉으셨나요? 혹시 혼자 계신 분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무도 없죠?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냥 소름이 아니에요.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그 차가운 느낌 있잖아요. 한여름에도 이불을 끌어당기게 만드는 그 느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조선의 어느 저작거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장 한복판이죠. 사람 냄새, 음식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한 남자가 물건 하나를 삽니다. 단돈 한 냥. 그날부터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뭘 샀길래? 그리고 사람들은 왜 피했을까요?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그 남자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테니까요. 자,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선조 임금이 한창 나란 일을 돌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어요. 아침마다 종루에서 울리는 종소리, 시전 거리의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조선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 중에도 유독 이상한 날이 있었어요. 주인공의 이름은 이만득입니다. 나이는 32. 직업은 붓을 만드는 장인, 그러니까 필장이었어요. 손재주 하나는 한양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성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딱히 원수진 사람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일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가을 오후 광통교 아래 저작거리를 지나다가 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낡은 보자기 위에 물건 하나를 올려놓고 팔고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처럼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이만득이 그 앞을 지나치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보자기 위에 놓인 물건이 눈에 걸렸거든요.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손거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울 표면이 흐렸어요. 먼지가 낀 것도 아니고 흠집이 난 것도 아닌데 뭔가 안쪽에서 뿌연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득이 쪼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얼마요 이거? 노인이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한 냥이요? 한 냥이라니. 당시 청동 거울 하나면 보통 서너 냥은 좋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 냥이라니. 이만득은 혹했죠. 헌거라 그러오? 왜 이리 싸게 파시오? 노인이 잠깐 이만득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져가고 싶은 사람한테만 파는 거라오. 뭔 말인지 좀 이상했지만 이만득은 그냥 흥정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조선 저작거리에서 상인들이 신비롭게 말하는 건 흔한 수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냥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돈을 받으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밤에는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만득이 웃으며 일어섰어요. 알겠소 했죠. 그렇게 거울은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만득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밤에 보지 말라는 거울, 집에 가져왔을 때 당연히 밤에 봤겠죠. 저도 그랬을 겁니다. 안 보는 게 더 이상하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 이만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아내 복순이 저녁 밥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득은 방에 들어가 거울을 꺼내 들었어요. 낮에 보니까 그냥 평범한 거울이었습니다. 뿌연 기운도 없고 그냥 흐릿하게 자기 얼굴이 비치는 오래된 거울.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그거? 저작거리에서 샀지. 한 냥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한 냥짜리 거울이 어떻게 생겼나 싶어서 빼앗다시피 들고 자기 얼굴을 비춰봤어요.
그리고 바로 돌려줬습니다. 왜 별로야? 그냥요. 아내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말기를 두어 번 반복하더니 그냥 저녁 드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이만득은 별 생각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거예요. 이만득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눈은 감기는데 잠이 안 오는 그 상태.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다 눈에 거울이 들어왔어요. 아까 가져다 둔 그 청동 거울. 밤에는 들여다보지 마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만득이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들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춰진 거울 속 자기 얼굴. 그런데 이만득의 손이 굳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자기 얼굴은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뭔가가 더 보였습니다. 방안이 비쳐야 하는데, 뒤에 있는 미닫이 문이 보여야 하는데, 거울 속 배경이 달랐어요. 어두운 들판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텅 빈 어두운 들판. 그리고 그 들판 저 멀리서 뭔가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이만득은 거울을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고요. 그냥 촛불 때문에 그림자가 이상하게 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림자는 아니었어요. 그 들판은 분명히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이만득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거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만득은 거울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제 산 노인한테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한 양이 아깝긴 했지만 그보다 그 물건을 집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통교 아래 저작거리에 그 노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이 자리였는데 근처 상인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여기 앉아서 물건 팔던 노인 못 봤소? 상인이 이만득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노인이요? 거기는 어제도 아무도 없었는데요. 무슨 소리요? 내가 어제 거기서 거울을 샀는데.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아무도 못 앉는데요. 작년에 거기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만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예, 행여병자 하나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써요. 이만득은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귀신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거울이 이만득에게 보여준 것들, 그것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만득은 거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이웃이었습니다. 담장 넘어 사는 최서방. 매일 아침 인사 나누던 사람인데 그날부터 이만득을 보면 다른 길로 피해갔어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계속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골목 아이들이었어요. 원래 이만득 집 앞에서 잘 놀던 아이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골목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였어요. 복순이 밥을 차려주긴 하는데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얼른 자리를 피했어요. 이만득이 직접 물었습니다. 나한테 뭔가 이상한 거 있어? 아내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피하는 거요? 피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내내 아내는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만득은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거울인가? 그 거울을 가져온 뒤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어요. 낮에 보니 그냥 거울이었습니다. 자기 얼굴만 비쳤어요. 뒤에 방 안 풍경도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만득은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자기 표정이 자기가 짓고 있는 표정과 달랐어요. 이만득은 지금 멍하니 있는데 거울 속 이만득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소름 돋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대목 처음 읽었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거울이라는 건 그냥 반사잖아요.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리고, 그게 거울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만득의 거울은 달랐어요. 거울 속 이만득은 자기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만득은 거울을 다시 바닥에 엎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숨이 차도록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작거리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도중에 아는 얼굴 몇을 만났는데 다들 이만득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짧게만 받고 얼른 지나쳤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뭔가 소문이 난 건가? 이만득은 가장 친한 친구인 봉칠을 찾아갔습니다. 봉칠은 포목점을 하는 친구였는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말해줄 거다 싶었습니다. 봉칠아. 봉칠이 이만득을 봤을 때 딱 반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만득이. 웬일이야? 나 요즘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날 피하는 것 같아서. 봉칠이 눈을 살짝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더냐? 그냥 다들 바쁜 거겠지. 아니, 봉칠아. 너도 나 피하려고 했잖아. 지금도 좀 어색하고. 봉칠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만드가. 나 그냥 솔직히 말할게. 응. 내 뒤에 뭔가 있어. 이만득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어제도 그저께도 네 등 뒤에 뭔가 서 있어. 형체는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분명히 뭔가 있거든. 다들 그거 보고 피하는 거야. 이만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칠이 덧붙였어요. 만드가, 너 뭔가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 한 양짜리 거울. 그거였습니다. 이만득은 집으로 뛰어왔어요. 거울을 꺼냈습니다. 이놈의 거울. 마당으로 가져가서 돌 위에 내리쳐 깨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거울을 돌에 내리치는 동작이 안 됐어요. 팔이 올라가긴 하는데 내리치는 순간 뭔가가 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 손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만득은 결국 거울을 바닥에 던졌어요. 거울은 멀쩡했습니다. 청동 거울이 돌마당에 떨어졌는데 흠집 하나 없었어요. 이만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늦가을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는데 이만득은 그 하늘이 왜 그렇게 낯설어 보이던지요. 그때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인데 차가웠어요. 그냥 차가운 게 아니라 뼈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줄기만. 이만득 등줄기만 통과하는 것처럼. 이만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그 구석에서만 다르게 일렁였어요. 열기도 아니고 냉기도 아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덩어리 같은 것이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득은 거울을 주워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만득은 거울을 켜들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알고 싶었어요. 대체 이 거울이 뭔지, 저게 뭘 보여주는 건지. 밤이었고 촛불을 켜놨어요. 거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두운 들판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거울 속에 방이 보였습니다. 자기 방이 아니었어요. 낯선 방이었습니다. 낡고 작은 방인데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바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만득이 거울을 가까이 대봤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만득과 눈이 마주쳤어요. 거울 속에서 이만득이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이만득은 입술 모양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찾아줘요. 그렇게 읽혔습니다. 찾아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거울이 단순히 귀신 들린 물건이 아니에요. 이 거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만득에게 보내는 말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이만득은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실은 사실 이만득 자신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더 들어보시겠어요? 당연히 들으셔야죠. 이만득은 그날부터 거울 속 여자의 입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켜들고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려 했어요. 처음엔 찾아줘요. 그것만 읽혔는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말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억울해요. 이만득이 종이에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입술 모양으로 읽히는 말들을 하나씩. 나는 광통교 아래 마을에 살았어요. 기억하세요. 봉이라는 이름이에요. 봉이. 이만득이 그 이름을 노트에 써놨습니다. 다음 날 이만득은 광통교 아래 마을을 찾아갔어요. 물어 다녔습니다. 봉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아느냐고. 처음 두어 집은 모른다 했어요. 세 번째 집에서 할머니 한 명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봉이요? 우리 봉이를 어떻게 아시오? 이만득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봉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죽었지요. 작년. 광통교 아래에서 죽은 행려병자. 이만득은 천천히 연결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울을 팔던 노인. 아무도 앉지 못한다던 그 자리. 거기서 죽은 사람. 봉이. 봉이가 이만득에게 거울을 통해 말을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봉이가 왜 죽었는지 아시오? 할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지요. 그 애는 사실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무슨 사연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봉이가 어릴 때 이 마을에 살았어요. 부모 없이 혼자. 그래도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마을 부잣집 서 참봉댁에서 봉이를 데려갔어요. 종으로 쓰겠다고. 그때부터 봉이 연락이 끊겼지. 나중에 알고 보니 서 참봉댁에서 봉이가 뭔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갈 데도 없이. 그러다 광통교 아래에서 얼어 죽은 거지요. 이만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참봉이라고 하셨소? 예, 서참봉. 한양에서 꽤 알려진 집안이요. 지금도 광통교 북쪽에 큰 집 짓고 잘 살고 있지. 이만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켜들었어요. 봉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이만득이 말했어요. 소리내서. 서참봉댁 이야기를 들었소. 봉이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억울해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봉이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진실을 밝혀줘요. 이만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이가 거울 속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가리켰습니다. 거울 틀 안쪽 옆면 부분. 이만득이 거울 옆면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홈이 있었어요.
그 홈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만득이 종이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아주 가는 글씨로.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참봉댁 안방 마루 아래에 작은 괴짝이 있다. 그 안에 내가 훔쳤다는 비단 2필이 있다. 그것은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서참봉 마님이 숨겨둔 것이다. 마님이 계략을 꾸며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 증거로 마님 손으로 쓴 장부가 함께 있다. 이만득은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거울 속 봉이를 바라봤어요. 봉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희미하게. 여러분, 이만득이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서참봉은 한양에서 이름이 있는 집안이에요. 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이만득은 그냥 분 만드는 장인이고요. 거울 속 귀신이 알려줬다고 관가에 가서 말한다고 해서 들어줄 리가 없어요. 이만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계속 들으세요. 이만득은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도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어요. 봉이의 기운이 그의 등 뒤에 여전히 있었으니까요. 아내 복수는 어느 날 저녁 이만득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이만득이 다 털어놨어요. 거울 이야기부터 봉이 이야기까지. 복순이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 종이를 증거로 쓰려면 괴짝을 직접 꺼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서참봉댁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복순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방법이 있어요. 이만득이 눈을 들었습니다. 복순의 사촌이 서참봉댁에 음식을 납품하는 상인이었어요. 거기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촌한테 부탁하면 한번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만득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복순의 사촌 명철이는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거기가 어떤 집인데? 잘못 걸리면 나 장사 못해. 이만득이 봉이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억울하게 죽은 여자 이야기를. 명철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갈 거야? 기회는 열흘 뒤에 왔습니다. 서참봉댁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서참봉 아들 혼례가 있었거든요. 명철이 음식 납품으로 들어가는 날, 이만득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일꾼 행세를 하면서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된 큰 집이었어요. 이만득은 명철이 눈짓을 받으며 안채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안방을 찾아야 했어요. 복도를 지나고 문을 하나 열었을 때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서참봉댁 마님이었어요. 마님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넌 누구냐? 이만득이 허리를 굽혔어요. 납품하러 온 사람인데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마님이 잠시 노려보더니 하인을 불러 내쫓으라 했습니다. 이만득은 붙잡혀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안방 마루 아래까지 못 갔습니다. 실패했어요. 이만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길이 천근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들었어요. 봉이가 나타났는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닌데 뭔가 기다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만득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실패했소. 봉이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봉이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입술을 움직였어요. 마님이 나한테 누명 씌운 건 알지만 서참봉은 몰라요. 서참봉한테 직접 말해요. 이만득이 놀랐습니다. 서참봉한테요? 그 양반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소? 봉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들어요. 내 글씨체를 기억해요. 뭐가 있어, 증거로 쓸만한 것이. 봉이가 답했습니다. 마님이 나를 내쫓기 전날 내가 억울하다는 편지를 썼어요. 서참봉한테 전하려 했는데 못 전했어요. 그 편지가 아직 있어요. 어디에요?
광통교 아래 내가 죽은 자리. 바닥돌 아래. 이만득은 다음날 새벽 광통교로 갔습니다. 여명이 트기 전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상인이 아무도 못 앉는다고 했던 그 자리. 이만득이 쪼그려 앉아서 바닥을 살펴봤어요. 평평한 돌 하나가 좀 들뜬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들어올렸어요. 비닐도 없고 포장도 없는 맨 흙이었는데 거기 작은 천조각이 있었어요. 천조각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만득이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가 가늘고 떨렸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이입니다. 서참봉나리께 억울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비단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내쫓기 위해 이를 꾸미셨습니다. 안방 마루 아래 괴짝을 확인해 주시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추운 겨울 갈 곳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만득의 눈이 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편지를 써놓고 봉이는 이걸 전하지도 못한 채 죽은 거였어요. 이만득은 그 편지를 들고 서참봉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간 거예요. 대문 앞에서 안을 보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내쫓으려 했지만 이만득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참봉나리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에 관한 일이요. 그 말에 안에서 서참봉이 직접 나왔습니다. 뭐냐? 이만득이 편지를 내밀었어요. 서참봉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내내 얼굴이 변해갔어요. 서참봉은 안방 마루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괴짝이 있었어요. 안에 비단 2필과 장부가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마님 글씨로 쓰인 내용이 있었고 그것은 봉이의 편지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참봉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님을 불렀어요. 마님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서참봉은 관가에 자진해서 이 일을 신고했어요. 마님은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봉이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만득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을 켜들었습니다. 봉이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흰 옷이 아니었어요. 색이 있는 옷이었습니다. 분홍빛 저고리.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만득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 가시오. 봉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울 속 어둠 속으로. 그리고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이웃 최서방이 이만득한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 만득이, 아침 먹었나? 이만득이 멈칫했다가 웃었어요. 예, 먹었소. 골목 아이들이 다시 이만득 집 앞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복순이 밥상을 차려주면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당신 얼굴이 좀 풀렸네요. 그런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만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한테 빚을 갚았소. 거울은 그날 이후로 평범한 거울이 됐습니다. 뿌연 기운도 없고 낯선 들판도 없고 거울 속 다른 표정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얼굴만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만득은 그 거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집 안 한쪽에 잘 모셔뒀습니다. 가끔 들여다볼 때마다 봉이의 분홍빛 저고리가 생각났습니다. 억울하게 죽어서도 자기 억울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어딘가를 떠도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것들이 가끔 이상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을 만났을 때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봐야 할 수도 있다고. 자,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그 남자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했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유 없이 피하게 되는 사람이 있나요?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만득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품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이만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등 뒤에 뭔가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마 할 말이 있는 것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돈 한 냥의 산 물건. 그날부터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녔다.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울함이었다는 이야기. 저는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밤에는 거울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거울 속에서 뭔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